우리 진짜 국민들이 가장 공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입니다. 야, 진짜 인정할 수가 없네요. 정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김건희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씨. 그렇죠. 예, 지금 뭐 일단 구설수가 나오고 있고 지난해 11월 말에 그 디올 명품백 그 영상이 공개된 후에 꽤나 한참 동안은 좀 두문분출했었다가 최근 들어 막 공개한 것도 엄청 해요. 보면은 9월 10일에 마포대교 도보 순찰했고 9월 13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또 추석 영상에 또 등장을 했고요. 15일에 장애아동 자원시설 봉사활동했고 19일에 뭐 책고 순방 동행했고 또 이제 국군의 날 때 동행했고 야 진짜 뭐 엄청나게 또 많은 행보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좀 그 디올백 사건 그 최재형 목사와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 또 불기소 됐더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뇌물 혐의까지 열어놓고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사건인데 예. 검찰이 사실은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대통령 배우자의 처벌정이 없다라는 걸 또 이용해가지고 봐주기 위한 수사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도 그게 뭐 시민위원회라든지 검찰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그냥 둘 다 봐주기로 끝냈다. 네. 근데 이렇게 가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앞으로 고위공직자들 배우자들은 뇌물의 합법적 통로로 쓰일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고 네. 우리 특검을 할 때 이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특가법에는 특수직무유기라는 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하지 않고 덮어준 사람들까지도 저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의혹도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그쵸, 뭐 그런 거 국적의 당연히 의혹도 있고. 죄를 밝혀야 되는데 이걸 덮어주면 더 나쁜 거예요, 사실. 더 나쁘다고 이게. 그리고 검찰이 그러면 안 되죠. 사실. 검찰이 그러면 안 돼. 검찰 본인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공익적인 일을 한다 이 부분을 네. 계속 강조해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아. 보면 이번에 저는 이 상황 특히 이 명품백을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이 검찰이 내리는 결론들을 보면서 이거 약간 검찰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왜냐면 이 가방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데 준 사람은 내가 청탁의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어떤 영상들이나 증거 자료들까지 이 수사심의 과정에서 다 밝혔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검찰은 계속 아니래. 이 준 사람이 나는 청탁하려고 줬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당신은 그것도 선물로 준 거다. 당신은 죄가 없다. 기괴하다니까. 당신은 기괴한 분명 그림이야. 친분의 표시로 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약간 주의식 교육받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무죄다 이 얘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계속해서 이 시나리오를 짜온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변호인이 처벌해달라고 막 그래 막 비로 막. 변호인이 아니 이게 바뀐 거 같아요. 역할놀이 하나? 역할극이야? 엄마 아빠 바꿔보는 거 있잖아요. 아 이번에는 아빠가 엄마 역할 해볼게 뭐 이런 거랑 똑같아 거의. 뭐 계란말이 붙이다가 뭐 바뀌었나 왜 저러나 모르겠어요. 계란말이요? 아니 저는요. 아니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닌 게 네. 저는 김건희 여사의 홀을 3적으로 정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삼적? 삼적 김건희 선생. 삼적. 왜 삼적이냐? 삼적. 주가 조작 사안 있잖아요. 아 있죠. 주가 조작은 우리 헌법에 갇힌 시장 경제의 적입니다. 예. 첫 번째 적이죠. 그다음에 뇌물수수라든지 이런 검찰권에 사유하는 법치주의의 적이에요. 이게 두 번째 적이죠. 이 세 번째 적은 공천개입과 관련된 선거 범죄거든요. 이건 민주주의의 적이라서 저는 우리 김건희 선생님한테 삼적의 제가 호를 수여해 드립니다. 삼적 김건희 선생 어떻습니까? 좋아요. 헌법 파괴맨. 괜찮은 것 삼적 김건희. 이거 제 덕분에 가 쓰세요. 뭐 서로 공유하는 거야 뭐야? 삼적 김건희 선생. 요거 제가 무상으로 드립니다. 근데 이거 못한다 이거. 하면은요. 이거 너무 강해. 하면은 다음번에 전화가 안 올 거예요. 우리 박성민 최고는 저 제야의 길로 가시라고. 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쉽지 조심하세요.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약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이게 삼적이라고 하셨는데 삼적. 원래 이제 그 매부쇼 같은 데서 이제 형량 계산기로 좀 불리시거든요. 네. 요거 지금 김건희 여사 지금 의혹들 형량 좀 계산해 주십시오. 아니 요거 안 그래도 우리 또 앵커님 이거 얘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계산을 좀 하다가 제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이건 그냥 무기징역이야. 아니 계산을 했어 제가 처음에 요제 주가 조작해서 쭉 했는데 그냥 무기징역급이에요. 아니 최순실이 몇 년 나왔습니까? 최순실이 국정농단 해가지고 막 22년 막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식 법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실체적 경합이라고 해가지고 형량 계산을 해서 미국처럼 하진 않아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냐?
법정형을 다 더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거 보셨죠? 영화 보시면 막 4,000년형 이런 거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법제와 우리 법제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지금 김건희 씨가 저지른 범죄는 거의 무기징역이죠. 맞아요. 계산이 필요가 없다. 네. 저 그렇게 봅니다. 무한대다. 이거 쓰라고 무한대. 무기징역 쓰라고. 요거 가능해요? 대도권에서? 아 이거 거의 심의에 바로 그 국장님들 바로 네. 끌려가실 것 같은데. 아 요거 용산에서 발딱발딱 이거 일어나는 주제거든요. 용산에서 바로 무기징역이다. 바로. 네. 아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근데.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변희조 대표는 아예 사용 주장하거든. 아 그래요? 어. 나 거기보다 수위 조절했잖아. 수위 조절했잖아. 일단 무기징역. 아 그럼 이렇게 얘기해. 국정농단에 준해야 된다. 최순실에 준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편하잖아. 차라리. 아 솔직히 순화해서. 최순실보다도 더 지금. 야, 더 심하잖아. 저는 이거 솔직히. 더 심하다고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럼 무기징역 맞잖아.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신인재 이게. 변호사가 늘 주장하는 게 그 최순실은 국정농단이었고 그렇죠. 이거는 농락이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단은 한자로 뭐냐면은 음. 국정농단은 언덕단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균점했다가 이익을 먼저 차지했다라는 게 국정농단인데 네, 그러니까 네, 해먹는 거. 네. 근데 김건희 씨는요 이익도 해먹지만 당무에도 개입하죠. 맞아. 선거에도 개입하죠. 이 국가의 신성한 민주적 원칙까지도 훼손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농락이다. 아, 이게 농락은 진짜- 뭐냐?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야 국가를. 아 심각합니다. 농락이야 농락. 근데 농락이야 이게 이거는. 진짜 저는 보통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심각해. 선거 개입, 공천 개입 이 의혹이 음. 사실 사그러들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확실한 증거가 없다느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게 일단은 이 명태균 씨랑 같이 오랜 시간 일했고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이 국감장에 나와서 증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회계 직원, 이 이 씨. 씨라고 하죠. 회계 이 직원. 씨도 있고 심지어 뭐가 지금 또 터졌냐면 뉴스토마토 단독으로 나온 거 보니까 맞아요. 이 명태균 씨가 이 윤 대통령 부부를 협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가 나왔냐?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한테 다 까발리겠다 그랬다. 내가 다 터뜨려버리겠다고 얘기했다. 터뜨려.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이 선거 브로커한테 대통령 부부가 야. 뭘 얼마나 공유했고 어떤 약점이 잡혔길래 지금 이 선거 브로커 한 명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뒤죽박죽이 돼가냐. 그럼 저는 이 지점도 이게 계속 커질 의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그러드는 게 아니고 이거 약간 스노우볼처럼 맞아요. 계속 굴러가는 의혹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가 조작은 권오수하고 공범이잖아요. 공범 혐의가 있잖아요. 이 지금 민주주의 파괴 범죄는 사실상 명태균하고 공범 관계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수사를 해봐야지 아는 거고 네. 우리가 그랬잖아요. 폭로라는 단어가 부정적이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 앵커님의 착한 일을 폭로합니다 이러진 않잖아. 그렇지. 선행을 폭로하진 않고 네. 뭔가 범죄라든지 뒤에서 구리게 음. 행동한 것들을 폭로한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선거라는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가지고 장난질한 거 아니냐. 이거 폭로되면은 대통령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는 거고 김건희, 명태균도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다 같이 처벌받을 수밖에 근데 없다. 제가 이렇게 걱정되는 봅니다. 건 이게 명품백 시즌 2가 될까봐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선관위에서 발빠르게 몰아가고 와, 있냐. 나 그것도 진짜. 아니 지금 이 검찰에서 이 명품백 처벌 안 했던 이유가 뭐예요?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 이거였잖아요. 맞아요. 네. 선관위가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야. 지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서면으로 질의를 했더니 이 선관위에서 배우자를 처벌할 어떤 규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못된 것만 배웠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해당 사안과 관련 대통령 부인 및 이 후보 예정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저번에 권익이랑 했던 그 스탠스랑 똑같아.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 아니 자꾸 청탁금지법 얘기하는데 최순실이 있죠. 네. 최순실은 심지어 배우자도 아니야. 그리고 그때는 청탁금지법 얘기도 없을 때야. 그 국정농단 할 때 청탁금지법 늦게 생겼거든. 김영란법.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최순실은 왜 처벌받았습니까? 법이 없는데. 경제공동체로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네. 경제공동체 플러스 공범으로 묶인 거거든요. 네네. 아니 YS 아들은 뭐로 묶입니까? 처벌받았잖아요. 알선 수재죄로. 처벌 조항 다 있어요. 검찰이 안 근데 찾는 적용을 거야 안 하는 일부러. 거죠.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나 그게 화가 나. 그래. 아. 왜 사람마다 이거 처벌 조항을 달리 적용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니까 저기 개혁신당에서 뭐 영부인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봤어요. 전 이게 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게 아니 영부인 법이 없어서 지금 처벌을 못하는 게 아니, 아니에요. 아 그래 그게 아니라고. 검찰이 맞아요. 썩어서 그래. 난 어. 이거 오히려 영부인법 만들자 이거는요 여론을 또 호도하는 거야. 맞아. 아니 그러면은 뭐 아들은 뭐 아들법 만들 거야? 그럼 사촌은 사촌법 만들고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못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아니야. 핵심을 보자 이거 핵심을. 맞아. 검사들이 아니, 이걸 있어도 써갖고 적용을 안 하는 적용을 거잖아요.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이건 문제인 본질이야. 거야. 맞아. 아니 그리고 그게 지금 계속 뭐 청탁금지법 얘기하는데 이미 그 권익위에서 얘기했던 걸 보면
이게 꼭 그 청탁금지법 아니더라도 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뭐 부정한 금품이 갔을 때 뭐 알선수재라든지 변호사법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네. 해설집에. 실제 처벌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 법 해설집에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있는 거를 적용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건 결국 의지의 차이인 거죠. 아니 이런 거잖아요. 수사를 다 받아요. 우리도 뭐 검찰에서 오르면 가야 됩니다. 안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잡아가 안 오면. 근데 김건희 씨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제3의 장소 어딘지도 모르겠어. 그래 황제예요 가가지고 황제. 검사가 그 범인의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핸드폰을 준 거예요. 범인한테.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수사예요? 그런 수사면 저도 100번, 1000번 다 받지.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말도 겁니다. 안 돼. 정말. 국민을 아주 농락하는 거예요. 네, 농락. 그리고 뭐 영부인법 이런 거는 진짜 그 말장난이야. 본질을 호도한 거예요. 호도한 아니 거예요. 그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님은 저 여러 호도 좀 그만하세요. 네. 무슨 영부인법이 없어서 이 일이 그래 발생했어요? 그거 없어 처벌 못하는 게 아니야. 검사들이 법을 입맛대로 고무줄대로 엿밥 까먹듯이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검사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 아, 맞춤형으로 참. 움직이고 맞춤형이에요.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맞춤형. 생기는 예. 문제인 거죠. 자 아무튼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고 나 이제 검찰 보면 짜증 나는데 네. 이런 말할 건데 기대가 지금 없죠. 김건희 여사 사과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아. 국민의힘 박정은 의원이나 김종혁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아하.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과 너무 이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사과는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론은 사과해도 안 돼 이거는. 안 돼, 사과해도 안 안 되는. 사과를 이미 둘이 다 100번 해도 먼저- 사과를 100번에도 안 돼. 100번 이미 해도 안 늦었어. 돼요. 끝났는데 사과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과는 당연히 필요하죠. 해야 되나? 해도 아니 100번을 해도 국민들께서 용서를 저는 안 해주실 거라고 보지만 네. 왜냐면 너무 객관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냥 일말의 염치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염치는 최소한의 있어야 된다? 도리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한테 쓰는 말이고 돌이 이런 거는. 잠깐만. 너무 제한적으로. 앵건님 아니, 제가 이게- 이거 제재 좀 삐빅 잠시만요. 아니 무슨 12년장에 뭐야 방통에서 나왔냐고 지금. 잠깐만 아니, 이거는 이게 좀 제지하겠습니다. 방송- 이거 엄청나게 뭔가 얘기할 것 방송 같은데. 폭격기가 될 수도 있다고요. 이 채널 폭격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제가 왜 하는지 설명 들으시면 이해될 겁니다. 예. 저는 왜냐면 김건희 씨의 사과를 우리가 안 본 게 아니에요. 전 좀 가증스럽다고 봅니다. 나도 왜냐? 같은 결이에요. 왜냐? 후보 시절에도 와가지고 검은 옷 입고 우리 남편은 원래 따뜻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BGM 깔릴 때. 그러면서 했거든요. 예. 저는 뭐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조용히 조용히 내정을 내줘야겠다고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사과를 했는데도 이 지경인데 맞아. 전 이제 와서 사과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타이밍을 떠나서도 김건희의 사과의 맛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 사과가 무슨 맛이다를 봤는데 또 사과한다? 그럼 국민들을 두 번 놀립니까? 진정성 없는 사과. 난 의미가 없다고 어. 봐서 제가 아까 그래서 이거는 예. 우리 이런 거는 사람한테 쓴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 좀 정정하겠습니다. 네. 네.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정정할게요. 우리 아직 뭐 시작해서 구독자도 지금 이제 시작인데 근데 그렇게 딱 끊어주니까 좋긴 오, 좋다. 괜찮았어. 앵커님이 약간 들썩이더라고. 이거 잠깐만. 그거는 아니, 살짝 동공이 흔들리더라고. 이게 동공이 예. 잘 보여요. 이해해도 되죠. 폭격기다. 잘 좋습니다, 잘 좋습니다. 보이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네. 세부적인 거는 이제 앞으로 방송하면서 저희가 뭐 많은 것이 폭로될 것 같고 들여다봐야 될 게 많은데 일단은 이런 가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됐건 거부권을 또 행사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결국엔 거부하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정치평론가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윤태곤 실장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을 높이고 자신의 아내를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내를 혼내는 쇼라도 해야 된다. 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지금 어찌됐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친윤 친한 신경전 밥 먹니 안 먹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8표가 필요하거든요. 소신표. 그러니까 이게 또 어찌됐건 재표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가능성. 소신표 8표. 그러니까 이탈표 나올 가능성. 두 분 생각이 좀 궁금해요. 일단은 박선민 전 최고. 저는 사실 원래는 그래도 의인이 한 8명은 있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8명 정도는 있을 거다. 양심을 걸고 어. 그리고 플러스 자기 이해관계 개선도 좀 하면서 이 김건희 여사 논란을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라는 문제의식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봤는데 네. 요즘 이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어떤 움직임을 보면서 사실 한동훈 대표는 이미 당내에서 고립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사이에서 눈치 보는 의원들이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어떤 결정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에 찍히는 걸 아직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 그래서 8표까지는 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되게 통탄스러운 건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좀 답답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익명으로.
이게 약간 용산에 찍히는 게 조금 더 크리티컬하지 않나? 왜냐면 한동훈 대표는 언제 내려와도 지금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옆에 붙어서 내가 뭐 약간 소신표로 던졌다가 괜히 색출당하고 이럴까봐 약간 지금 윤 대통령 쪽으로 그래도 가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런 동네에서. 것 때문에 8표까지는 못 그 나올 것 같다. 8명의 용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소동과 고무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네. 8명이 없어서 아, 이 지경이 된 거 아닌가? 8명 정도는 본인 그래도 소신 있는 사람 없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게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1조 1항과 2항이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김건희 왕국 시대를 겪으면서 개헌이 됐죠. 대한민국은 건의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건의에게 있고 진짜 모든 그런 것 권력은 건의로부터 나온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김여사 바뀌어버렸거든요. 맞춤형 대한민국이 됐죠. 저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아까 우리가 뭐 한동훈 대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은 권력의 공백 상태예요. 원래는 신구 권력이 교체되면서 권력의 공백기를 두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권력의 공백 상태로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중질환, 콩가루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콩가루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탈표와 소신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 108명이 108번 내에 빠지면서 각자의 진로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네네네. 이제는 뭐 한동훈이 찍어라라고 찍는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 단속한다고 단속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이제는 그 폭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점을 타격하는 건데 이제는 원점을 용산이 아니라 여의도, 국민의 힘을 우리가 원점으로 폭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들의 여론이에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여론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그쵸. 때문에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보고요. 네. 이 지지율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10월 10일이 지나면 국회의원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검찰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네. 국회의원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전 소신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제2결은 무기명으로 해요. 무기명으로 하니까 조금 더 운신의 폭이 넓고 네. 게다가 이 특검법이라는 게 이번에 쏘나기만 피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똘똘 뭉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이번에 해서 부결되면 그만하나요? 다시 계속 해야죠. 해요? 더 센 게 더 큰 파도가 더 올 거를 뻔히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컨트롤이 안 되면서 균열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전 가장 대표적인 게 극우 유튜버들도 다 양분됐어요. 한쪽은 윤석열, 나눠져 있어요. 한쪽은 맞아. 한동훈으로 양분돼 나눠져 있어서 있더라고요. 예. 저는 이런 조짐이 이제는 제도권, 여의도 안으로도 밀고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이탈표, 소신표가 조금 8표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번에 안 나오고 같이 공멸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탈표가 나올 거였으면, 그러니까 8표가 최소 나오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조용하면 안 돼요. 지금 솔직히 나오는 어떤 쓴소리, 이 정권을 향한 쓴소리 뭐예요? 다 익명이잖아요. 그러니까 8표 정도 나오려고 하면 공개적으로 본인 이름 까고 그쵸. 제대로 이 정부 비판하는 쓴소리들 정면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뭐 친한계 고위 관계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익명으로 나올 뿐이지 손들고 나 이거 못 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 그래서 안 보여요. 이거 투표가 좋은 게 이게 익명 투표예요. 무기명이니까 저는 이번에 손 좀 들지 않겠냐. 아.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탄핵 때는 60표가 네네네. 떨어져 나왔는데 이번에는 60표까지 필요도 없어요. 그냥 8표면 돼. 그래서 그전에도 그 익명 투표했을 때 3.5표가 이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번에는 조금 7, 8표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의 희망을 섞어서 좀 바람을 저는 그러니까 뭐 본인도 담아봅니다. 색출되는 걸 좀 두려워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리고 이 권력의 추를 약간 그 간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확실하면 올인 좋아 그렇지. 가자 이게 되는데 한 대표 얼마 그러니까 못 갈 것 같은데 이 사실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어찌됐건 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은 한동훈이야. 한동훈.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 장군이 따라갈 때 약간 힘이 있어 보여요. 네. 가고 싶다 이게 되는데 질 것 같은데 이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죠. 배를 갈아탈까 말까 아. 그 사이에서 이제 자리만 계속 벌리고 있는 거죠. 제가 그게 이제 권력의 저는 공백이라고 봐요.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더 올인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한동훈 대표한테 기대를 서서히 철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보수가 앞으로는 더 험난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에 재표결 때는 뭐 8명의 의인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저는 장담 못한다. 다음에는? 이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뤘듯이 오늘 아침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단독 보도 나왔죠. 그러니까 뭐가 계속 나오니까. 계속 나오니까. 계속 사각형이야. 나오니까. 아니 자고 일어나면 나오고 그렇죠. 지역구 의원들은 더 하겠죠. 이 주민들한테 다 연락도 받을 텐데 이거를 뭐 한동훈 대표 다 떠나서
이거 이렇게 가다가 같이 망하겠는데? 나중에 털자 이 얘기가 나올 시점이 다음일 거다. 이거는 진짜 그리고 공감하는 게 심지어 김건희 녹음도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니까 왜냐면 본인 녹취록이. 전화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 녹음 안 하겠습니까 상대방들이? 이제 그것도 튀어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다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게 못 견디지. 못 견딜 것 같다는 터져 나올 때가 이제 될 것 같아요. 국감을 좀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된다는 국감.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이 씨도 뭐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뭘 갖고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삼적 김건희 선생님은 추운 겨울을 준비하셔야 돼. 추운 겨울이에요 이제. 가을 겨울에. 아니 벌써 좀 추워졌어. 아 그래요? 날이 녹취록 많이 정도야. 추워졌어요. 녹취록이 네. 막 나올 거야. 맞아요. 네, 추운 겨울을 잘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역 물레동 이렇게 진짜 달려왔는데 좀 어떠셨어요? 오늘 첫방. 저는 솔직히 너무 유익했습니다. 제도권의 정서와 아니 제도권의 감성. 오늘 앞으로 이런 컨셉으로 가면 되겠다. 레거시와 네, 유튜브. 제도권의 그 스멜 향기를 많이 오늘 맡고 간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거 약간 돌로 까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많은 저도 도움이 많이 배워갑니다. 와 저런 약간 둘이 섞으면 될 것 같아. 섞어. 네. 인격기니까 좀 이해해줘요. 여기가 이제 믹서기 역할을 좀. 알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방인데 재밌네요. 오랜만에 또. 근데 이렇게. 저도 좀 재밌게 한 것 같아요.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조금 편하게 그럼. 많이 이해할 수 그럼. 있었던 것 같고. 그럼. 용어만 솔직히 여기가 하는 근데 용어만 제가 좀 간단하면 원석을 내가 좀 근데- 가다듬으면 돼. 제가 원석이잖아. 약간 심의 반장을 좀 이렇게. 그건 잠깐. 여기 방송이 유튜브계 이진수야. 유튜브계 이진수. 그 약간 욕인데? 아닙니다. 현재 여긴데? 방통위원장이야. 여긴데? 이진수야 현재. 나는 여기 난 또- 그렇게 살지 않았어. 여기 또 빵 되게 좋아해. 빵. 빵을 되게 좋아해. 요새 빵- 다음에 제가 빵 한번 아니 살게요, 요새 빵을. 빵 끊었습니다. 요새 빵을 끊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인규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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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